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그 습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단 10초의 차이로 뇌경색이 생기느냐, 사라지느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깜빡깜빡하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나요? 멀쩡히 걷다가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나이 탓이지 뭐하며 넘기셨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의 혈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혈관입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10분 중 4분은 이미 뇌 속에 작은 혈관이 막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피가 흐르지 않아 뇌세포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작은 막힘이 있는 분들은 큰 뇌경색 위험이 무려 5배나 높다는 거죠. 한번 쓰러지면 그 부분의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손이 저리네, 말이 어눌하네 하고 병원을 찾을 때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장기이기 때문이에요. 막힌 길이 생기면 스스로 새로운 혈관기를 만들어내는 자연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능력을 깨우는 단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심코 하는 이 행동이 사실은 뇌혈관을 갑자기 압박해 뇌경색을 유발하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단 1분만 그 행동을 바꾸면 뇌 속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막혀있던 모세혈관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아침 눈을 뜬 그 순간의 자세와 호흡만 바꾸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뇌경색을 예방하고 뇌를 깨우는 정확한 아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뇌를 깨우고 막힌 혈관을 스스로 열어주는 아침 습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약도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눈을 뜬 그 순간부터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몸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순간이 뇌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때입니다. 자던 동안 혈액이 머리 쪽으로 덜 공급되기 때문에 갑자기 상체를 세우면 뇌로 가는 피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어지러움,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엔 뇌경색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30초 동안은 그대로 누워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해주세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오늘 하루 고맙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3번만 호흡해 보세요.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뇌 속 산소가 늘어나고 혈압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그 다음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목을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3초, 왼쪽으로 3초. 이 작은 움직임이 목 주변의 혈관을 깨우는 겁니다.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이 뇌로 가는 피의 80%를 책임집니다. 잠자는 동안 목이 한쪽으로 꺾여 있었다면 이 혈관이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분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화장실 안에서 일어났다면 또는 계단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제 목을 천천히 돌렸다면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5번.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종아리 근육을 깨워주는 겁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땐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서 피가 빠르게 온몸을 돌았지만 60대가 넘으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20에서 30% 정도 약해집니다. 여기에 혈관도 딱딱해지고 좁아지죠. 그래서 아침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옆으로 누워보세요. 바로 상체를 일으키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그리고 팔로 바닥을 짚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때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앉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아침에는 온몸의 시스템이 절전 모드에서 막 깨어나는 중이에요. 심장도, 혈관도, 뇌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시동도 안 걸린 차를 갑자기 엑셀 밟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대 끝에 앉았다면 거기서 또 30초 기다려주세요. 다리를 바닥에 내리고 두 손으로 침대 끝을 잡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때 심호흡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러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어지러움도 없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걸 귀찮아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늙은이는 아니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이 순간적으로 확 굳어지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웠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눈 뜨셨어요? 그럼 30초 누워 계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처음엔 웃으시면서 알았어 하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말대로 하니까 아침에 머리가 맑다. 전에는 일어나면 한 10분은 멍했는데 이젠 바로 정신이 또렷해.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났다면 바로 걷지 마세요. 제자리에서 10초 정도 서 있어 보는 겁니다. 벽이나 침대를 손으로 잡고 서서 몸의 균형이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어지럽진 않은지요. 괜찮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걸어가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갈 때 조심하셔야 해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40%가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고 불도 안 켜진 상태에서 급하게 가다 보면 문턱에 걸리거나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약해서 쉽게 골절이 되거든요.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누워 계시다 보면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걷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단 몇 초의 급함이 평생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가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침에 눈 뜨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눈 뜨면 30초 누워서 심호흡 3번. 두 번째,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세 번째, 손발 가볍게 움직여 혈액순환 시키기. 네 번째,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팔로 짚고 일어나기. 다섯 번째,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더 기다리기. 여섯 번째, 서서 10초 균형 잡고 천천히 걷기. 이 6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야? 너무 복잡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하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로도 덜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일어나는 게 무서웠는데 이젠 아니에요.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니까 마음도 평온해졌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 뜨면 30초 그냥 편하게 누워서 숨 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심장을, 온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움직이세요.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수면 중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손발이 차거나 저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전신의 혈류를 깨우고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뇌 쪽 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손끝 발끝 운동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발 끝에는 수천 개의 신경말단이 모여 있어요. 이 신경들이 깨어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주인님,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고요. 그러면 뇌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면서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기상의 원리입니다.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여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손발이 저려서 고생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너무 저려서 주먹도 못 쥐겠어요. 수도꼭지도 못 돌릴 정도예요.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그분께 이 손끝 발끝 운동을 알려드렸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만 이 동작을 해보세요. 천천히요.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손이 안 저려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네요.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 이 운동을 하신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천천히 쥡니다. 너무 세게 쥐지 마시고 50% 정도의 힘으로만요. 3초 쥐었다가 천천히 펴면서 손가락을 쫙 벌려봅니다. 이때 손가락 끝까지 힘이 전달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동작을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손목을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부드럽게요. 손목 관절이 뻐근하다면 조금 더 천천히 해주시고요. 이 동작이 손끝까지 혈액을 밀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손목을 돌리면 팔뚝의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을 짜주는 효과가 있어요. 마치 스펀지를 짜면 물이 나오듯이 혈관 속 피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발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발끝을 움직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심장이 펌프질로 피를 내려보내면 종아리 근육이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누워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덜 받지만 그래도 혈액순환은 느려져요. 그래서 아침에 발이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발목 운동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불을 덮은 채로 편하게 누워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발가락이 정강이 쪽을 향하도록요. 이때 종아리 뒤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초 유지했다가 이번엔 발끝을 반대로 쭉 밀어봅니다.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서는 것처럼요. 이때는 종아리 앞쪽 근육이 수축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10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종아리 전체의 근육이 깨어나면서 혈액을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침에 발이 너무 차가워요. 한겨울에도 발이 얼음장 같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손발이 찬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건 단순히 체질 문제가 아닙니다. 말초 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을 열고 닫는 기능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이럴 때 발목 운동이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꾸준히 하시면 2주 정도면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오늘 발이 좀 덜 차네? 하는 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요즘 발이 예전만큼 안 차라고 느끼실 거예요. 발목 운동 다음엔 발가락도 움직여 봅시다. 발가락을 쫙 펴보세요. 이불 위에서 해도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3초 유지하고 이번엔 발가락을 오므려서 발바닥 쪽으로 구부려 봅니다. 마치 발로 뭔가를 움켜쥐듯이요. 이것도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이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과 혈관들을 깨우는 겁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의 장기들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아침에 이렇게 발가락을 움직여주면 소화기관도 같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더 잘 넘어가고 화장실도 편해집니다. 제 친구 어머니 한 분은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70대 중반이신데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30분씩 앉아 계신다고요. 그분께도 이 발가락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만에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발가락 운동만으로 변비가 완전히 낫는 건 아니지만 장 운동을 돕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손끝 발끝 운동이 끝났다면 잠깐 멈춰서 몸의 느낌을 확인해 보세요. 손이 조금 따뜻해졌나요? 발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나요? 심장이 조금 더 또렷하게 뛰는 게 느껴지나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알람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예민해지죠.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되는 겁니다. 손끝 발끝 운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이 손과 발로 무엇을 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까? 공원을 산책하며 꽃을 볼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뇌를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긍정 편향 효과라고 해요.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더 잘 보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끝 발끝을 움직이는 이 1분이 단순히 혈액순환만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 깨우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그냥 일어나서 막 움직여도 괜찮던데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젊을 때는 괜찮았을 겁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우리 몸은 튼튼해서 웬만한 충격은 다 견딥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가고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은 약해지고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훨씬 건강할 겁니다. 손끝 발끝 운동,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눈만 뜨면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하고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생각났을 때 다시 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 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하면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내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온몸을 깨우고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천천히 소중하게 여러분의 몸을 깨워보세요. 세 번째, 천천히 몸을 세우며 기지개 스트레칭. 호흡과 손발을 풀었다면 이제 상체를 세우기 전에 한번 크게 기지개를 켜주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 동작 하나로 뇌연류가 20% 이상 증가한다는 일본 도쿄 의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려 팔에 힘을 빌려 일어나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기상 직후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지개를 켤 때는 억지로 힘을 주지 마세요.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이끄는 대로 쭉 펴는 겁니다. 두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면서 소리를 내도 좋아요. 소리를 내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 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때 온몸의 근육들이 쭉쭉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깨가 펴지고 등이 펴지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가슴이 활짝 열립니다. 이 순간 폐활량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한 번의 호흡으로 더 많은 산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산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서 뇌세포들을 깨웁니다. 자,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자. 하고요. 제가 아는 지인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응급실에 실려온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뇌에 피가 안 가면서 실신하신 겁니다.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눈 뜨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후다닥 일어났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립성 저혈압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30%가 이 증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뇌에 작은 손상들이 누적됩니다. 뇌세포는 단 몇 초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뇌세포가 손상되면 나중엔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지개를 켜고 나면 천천히 옆으로 몸을 돌리세요. 바로 상체를 일으키지 마시고 먼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옆으로 눕는 겁니다. 이때도 급하게 하지 마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옆으로 구르듯이 돌아 눕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받치고 위쪽 팔로는 침대를 짚어보세요. 이 자세가 준비 자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이제 위쪽 팔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팔로 바닥을 밀어 올리듯이요. 이때 복부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면서 코어 근육이 도와줍니다. 절대 목이나 허리 힘만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목과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닳고 인대가 약해집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힘을 주면 디스크가 나가거나 허리를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팔에 힘을 빌려서 일어나는 겁니다. 팔은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근육 중 하나거든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몸의 반응을 느껴보세요. 어지러운가요? 눈앞이 잠깐 깜깜해지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10초 정도 더 기다립니다. 심호흡을 한두 번 더 하고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괜찮다 싶으면 그때 천천히 다시 일어나세요. 상체를 완전히 세웠다면 이제 침대 끝에 앉아 있는 상태일 겁니다. 다리는 아직 침대 위에 있고요. 여기서 또 멈춥니다. 너무 단계가 많아서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세가 바뀔 때마다 혈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낮아도 괜찮아요. 온몸이 수평으로 펴져 있으니까 중력의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런데 앉으면 상체가 세워지니까 혈액이 아래로 쏠립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서 뇌까지 피를 올려보내야 해요. 이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조절이 느립니다. 심장도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혈관도 순간적으로 수축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10초, 20초씩 시간을 주는 겁니다. 몸아, 천천히 적응해. 급하지 않아. 하고요. 침대 끝에 앉아서 양손으로 침대를 꽉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때 몸의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머리가 맑은가요? 어지럽지는 않나요? 다리에 힘이 있나요?
모든 게 괜찮다면 이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릴 차례입니다. 천천히 한쪽 다리씩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양발이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느껴봅니다.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딱딱한가요? 부드러운가요?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는 것도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뇌의 감각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각성도가 올라가거든요. 제 어머니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 말대로 천천히 일어나는데 신기한 게 있어. 아침에 정신이 또렷해졌어. 어떻게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일어나면 한 30분은 멍하게 있었거든.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헷갈리고. 그런데 요즘은 눈 뜨면 바로 오늘은 무슨 요일이고 뭘 해야지 이게 딱딱 생각나더라. 이게 바로 제대로 깨어난 거예요.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면 인지 기능이 확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명확해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뭐 하려고 했더라?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치매는 아니에요. 단순히 뇌가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양발이 바닥에 닿았고 침대 끝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30초 더 기다립니다. 또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입니다. 이번에는 서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서는 동작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 등, 목,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 귀 속의 전정기관과 눈,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이 모두 협력해야 해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려면 뇌가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30초 동안 앉아 있으면서 몸을 흔들어 보세요. 좌우로 살짝살짝요. 그러면 귀 속의 평형 감각 기관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꾹 눌러보세요. 발 뒤꿈치로 한 번, 발가락 쪽으로 한 번. 이 동작이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들을 자극합니다. 이제 일어설 준비가 됐습니다. 양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서세요. 엉덩이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상체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허리부터 펴려고 하지 마세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 순서로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섰다면 잠깐 그대로 멈춰 서세요. 손은 아직 침대나 벽을 잡고 있는 상태로요. 10초 동안 서서 몸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어지럽지 않나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나요? 눈앞이 흐려지지 않나요? 모두 괜찮다면 천천히 손을 놓고 완전히 서보세요. 이때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 봅니다. 양발에 체중이 고르게 실리는지 느껴보세요. 왼쪽 발과 오른쪽 발에 똑같이 체중이 실려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당기고 턱을 가볍게 당겨서 고개를 바로 세웁니다. 이게 올바른 서기 자세입니다. 이 자세로 서 있으면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고 각 관절에 무리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중심이 안정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2분이면 됩니다. 단 2분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2분이나요? 그렇게 오래요? 네, 길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24시간 1440분입니다.
그 중에 딱 2분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1440분의 2분. 이게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온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2분이 나머지 1438분을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2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해보세요. 30초 누워서 호흡하고 30초 손발 움직이고 30초 기지개 켜고 옆으로 눕고 30초 앉아있고 30초 서있기. 딱 2분 30초면 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바꿔놓을 겁니다. 건강하게, 당당하게,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소중하게 여러분의 하루를 깨워보세요. 네 번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밤새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걸쭉해져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이 물이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자고 있던 간과 뇌를 깨워줍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심장이 놀라지 않고 장도 천천히 깨어나죠. 물 한 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혈액의 농도가 평소보다 10에서 15% 정도 진해져 있어요. 피가 걸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치 꿀이 물보다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요.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장은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여 있거든요. 여기에 혈액마저 걸쭉해지면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발생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전체 발생 건수의 40%가 집중돼 있어요.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는 꼭 미지근하게 드세요.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안 돼요.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주변 혈관들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그 충격이 심장에 전달되면서 부정맥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이런 환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아침에 찬물을 마시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괜찮아지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절대 찬물을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의 온도는 30도에서 40도 정도가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요. 이 정도 온도면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들이키지 마시고 천천히 홀짝홀짝 마셔주세요. 한 모금 마시고 삼키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삼키고요. 급하게 마시면 위장이 놀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의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천천히 마시면 위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소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다 마시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들이세요. 이 시간 동안 물이 천천히 몸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위장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혈관으로요. 약 20분 정도 지나면 마신 물의 대부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에서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뇌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아침에 물을 마시면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건 물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겁니다. 한꺼번에 300ml 이상 마시면 위장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50ml에서 200ml 정도,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마셔보세요. 그리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겁니다. 목표는 하루 물 섭취량 1.5리터에서 2리터인데 이걸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저녁 후에 한 잔. 이렇게 5번에서 6번 나눠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5분 정도 여유를 가지세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고 천천히 집안을 걸어 다녀도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이 몸속으로 스며들고 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올 거예요. 아침 배변 습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사이 장에 쌓인 노폐물을 아침에 깨끗하게 비워내야 하루가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변비로 고생하세요. 특히 나이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심해집니다. 이럴 때 물 한 잔이 장을 자극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이 팽창하면서 대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활동 시작해. 하고요. 그러면 대장이 움직이면서 변을 아래로 밀어내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물 한 잔으로도 이 반사가 일어나지만 효과를 더 높이려면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세요. 레몬의 신맛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레몬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니까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요. 다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레몬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 여성분인데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대요. 약국에서 변비약 사서 드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서 관장을 받으시곤 했죠. 그분께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물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2주쯤 지나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물 마시고 10분 정도 있으면 화장실 가고 싶어져요. 요즘은 변비약도 안 먹어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로 대체하지 마세요. 저는 아침에 물 대신 커피 마시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커피도 수분이긴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뇨작용을 합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는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있으니까 물 대신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아침 첫 음료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이요. 물을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컵을 침대 옆 탁자에 준비해 두세요. 뚜껑이 있는 텀블러나 물병에 담아두면 먼지가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침대에 앉은 자세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부엌까지 가는 동안 물이 이미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물맛이 없어서 물을 잘 못 마셔요 하세요. 그럴 땐 과일을 조금 넣어보세요. 사과 한 조각, 오이 몇 조각, 딸기 하나. 이런 것들을 물에 넣어두면 은은한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러면 물 마시기가 훨씬 즐거워져요. 요즘은 디톡스 워터라고 해서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넣은 물이 유행이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많아지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을 손목 안쪽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하다 싶으면 그게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아기 분유 타는 온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식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을 마시고 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밤사이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들도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요. 그래서 아침 물 한 잔은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를 닫기 전에 마시는 게 찝찝하시다면 가볍게 입을 헹구고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이를 닫고 나서 마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물 한 잔. 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킵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들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이에요. 약도 아니고 그냥 물 한 잔입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잔 준비해 두시고 눈 뜨면 가장 먼저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건강한 아침, 오늘부터 함께해요. 이 4가지,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기, 깊은 호흡 3번, 손발 풀기, 기지개 스트레칭, 그리고 물 한 잔. 이 단순한 루틴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단 3분만 투자하면 우리 뇌는 스스로 막힌 길을 열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갑니다. 독일의 의사 파라셀수스는 이렇게 말했죠. 하루의 시작이 건강하다면 그날은 이미 절반이 성공한 것이다. 오늘 아침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분명히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뇌를 지키는 실생활 꿀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않고 심호흡으로 뇌를 깨우고 손발을 풀고 기지개를 켜고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매일 단 3분 아침 습관으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평생 건강한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루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와 몸, 그리고 삶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뇌 건강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상점에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양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 들러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